안녕하세요. 또리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 개요장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러 제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역사를 이제 제가 기록으로 남기는 목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역사를 보면 이제 정사라고 해서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있고 야사라고 해서 뒷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먼저 접근을 해서 역사에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흐름대로 내려오다 보니 이 정사가 더 많아졌네요. 하지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야사 못지않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또 역사적인 상식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재미도 더 느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할게요. 자, 이 개유장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자, 이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종 옆에서 어린 단종 옆에서 뭐 영의정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운관이라고 해서 지금의 기상청 예전에는 기상청 역할이 날씨 일기만 가지고 뭐 오늘은 뭐 비가 와요 내일은 어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전쟁을 하더라도 날씨가 나쁘면은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 날로 잡아서 하고 그리고 일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사실 일식 월식만 있어도 이것이 왕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늘이 뭐 괘씸하게 여겨서 뭐 이렇게 나쁜 징조를 준다. 그러니까 좋은 걸로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라던가 이렇게 일기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라의 권력과 맞먹는 자리가 이제 그 서운관을 쥐고 흔드는 자리라고 보죠. 예전에 신라 때 그 미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별자리 그 도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꼼짝 못하고 미실의 말을 잘 들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 서운간사를 겸합니다. 거기다가 인사권을 휘두르고요. 이조판서 겸 그리고 병권도 휘둘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수양대군이 결국은 이제 그 단종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몰아냈다기보다는 그냥 왕 자리를 내놓고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왕으로 물러났죠. 단종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수강궁이라고 하는 예전에 태종 이방원이 살고 있었던 집, 그 집 쪽에다가 이제 그 상황을 머물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정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난에 성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으로 밀어낸 그 단종이 사실은 가까이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지없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모아가지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노상군 그러니까 그 상황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단종 주변에. 자, 그러다 보니까 세조랑 같이 이렇게 정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신의 책봉이 돼서 정난 공신으로 책봉이 되어서 이제 뭐 상도 받고 돈 금액도 받고 권력도 누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상황이 가까이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세조를 움직여서 이 상황을 멀리 쫓아버리거나 뭐 숙청을 할 수 있으면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 반면에 자꾸만 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김종서의 절친이었던 이징옥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가 난을 결국은 일으키게 되고 뭐 진압을 당하긴 했지만 그 세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불편하겠죠. 자리 잡기도 전에 괜히 나라가 흔들리게 되면 본인의 정당성도 좀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단종을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을 해서 이제는 왕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이 노산군으로 강등을 해서 저 멀리 강원도 영월로 귀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그 단종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신하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뭔가 이 세조를 몰아낼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이제 꾸며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게 세조가 이제 왕이 됐으니
다시 이제 그 중국의 명나라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제 고명 사신을 이제 보내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사신들이 내려오면 환영하는 그런 연회를 베풀어야 되죠. 자, 그럴 때 창덕궁에서 이제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이때를 노려서 일명 사육신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 사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까지도 충성을 바친 6명의 신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육신이 이제 누구 있냐 하면, 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성삼문, 이제 이렇게 앞에 서요. 그다음에 박팽년, 그다음에 이계, 하위지, 뭐 유성원 이런 사람들 등등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신하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그 연회가 베풀어질 때 왕이 이렇게 세조가 앉아 있으면 뒤에 이렇게 그 칼 딱 차고 무관들이 이렇게 양쪽에 호위를 이렇게 설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호위를 서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이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응부라고 하는 무관이 이제 내정이 딱 됐어요. 그럴 때에 성삼문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죠. 칼을 들고 왕 뒤에 서 있으면 뭐 기회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냥 한 방에 그냥 목을 쳐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한창 연애가 무르익었을 때라든가 기회를 엿봐서 아버지랑 유흥부 그 장군이 이렇게 이제 목을 좀 쳐라 이렇게 계획을 딱 짠 거예요. 성공하겠죠, 그죠? 성공을 했으면 세조가 없겠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실패를 할 수 있을까? 완벽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세조 옆에는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정난 공신 중에 가장 공이 큰 한명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죠? 살생부를 작성해가지고 이 그 개유정난을 성공으로 이끈 한명회가 연회가 베풀어지려고 준비를 막 하는데 세조한테 가서 그래요. 전하, 이번에 그 뒤에 그렇게 호위무사들을 세우는 것을 안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왕이 있으면 당연히 뒤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지.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지 맙시다. 밖에서 잘 지키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조가 한 명의 말 들어가지고는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하도록 하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근데 청천벽력이죠, 그쵸?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던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긴급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그런데 유응부는 그래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냥 방식은 다르게 하더라도 그냥 일을 벌려버립시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멈칫거리거나 계획을 다시 짜거나 미루게 되면 이것이 누설이 되어서 결국은 일을 실패하고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니 그냥 맘먹었을 때 계획 짰을 때 그냥 해버립시다. 막 그래요. 그런데 성삼문, 박팽년 이런 젊은이들은 아니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시작해보기도 전에 그냥 다 우리가 실패하고 말 거예요. 다시 기회를 엿봅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유흥부 장군이 이래서 내가 펜대 굴리는 놈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 막 이렇게 같이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 화를 벌컥 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는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일이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는 삼족을 멸할 수가 있고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인인 정창손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정창손이 깜짝 놀랐죠, 그죠? 그래서 세조한테 이 일을 가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이게 완전히 그냥 시작하기 전에 그냥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끌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러는데 가장 주동자가 두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 끌려와가지고 뭐 심한 고문을 받긴 하겠지만 이 성삼문하고 박팽년이 세조한테는 정말 큰 배신감이 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성삼문, 박팽년은 세조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국정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같이 이제 이렇게 뭐 그러니까 관리였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막 분노가 끓어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이제 고문을 정말 심하게 하는데 옛날 고문 방식 정말 잔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잔인한 게 지금도 우리
고통 중에 정말 심한 고통은 이렇게 불에 타는 거래요. 그래서 막 인두로 막 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이 막 지직 타고 들어가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도 박팽년이 이걸 악나물고 절대 굴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세조한테 그래요. 세조한테 전하 소리 안 해요. 나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직접 국문을 왕이 직접 국문한다는 건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막 그 분노해가지고 너는 왜 나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느냐? 네가 내 밑에서 관리 노릇 했잖아. 녹봉을 받아갔으면 그게 네가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성산문이 그 와중에서도 그래요. 내 집에 가봐라. 내 집 창고에 당신이 나으리가 준 녹봉이 그대로 쌓여있다. 내가 쌀 한 톨이라도 축낸 줄 저기 먹은 줄 아냐. 절대 손 안 댔다. 나는 그냥 바다 쌓아서 쟁겨놓은 거지. 절대 나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았어. 가서 확인해봐. 헉, 진짜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처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박팽년, 당신은 내가 저기 지방에 수령으로 내보내면서 당신이 나한테 보고서 올린 것 중에 신은 어떤 그 장계 이제 그 문서에 그거죠. 자, 신은 지금 이게 신하 신자예요. 신은 지금 어떠했습니다. 어떠했습니다. 이거 보고를 올렸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용어를 이거 단어를 썼을 때는 네가 내 신하라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야. 그럼 나를 왕으로 인정한 건데 너는 왜 나를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박팽년이 그 장계 그 문서 가지고 와봐요. 자세히 보시오. 이게 무슨 좀 이상하긴 한데 거자예요. 나는 이렇게 신으로 나를 표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여태 받았던 문서를 가져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으로 이렇게 두게 된 것을 너무 한탄하면서 그냥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거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그냥 처형을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처형을 했냐면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처형을 해요. 그게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중국에서 이거 끔찍한 얘기니까 어린아이들이 이게 막으세요. 중국에서 능지처참이라고 하면 죄인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살을 이렇게 포를 뜨는 거 점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그 고통을 다 느끼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는 게 능지처참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그건 비인간적이고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그냥 사지를 잘라버리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능지처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처형을 당해서 노량진의 그 한강 모래톱에 그냥 이렇게 버려졌어요. 근데 그 버려진 그 시신들을 수습을 해서 장례식을 치러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왕이 이렇게 나한테 덤벼갖고 너희들은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처형을 했는데 수습을 한 것은 왕 네가 잘못했는데 난 얘네들을 돌봐줄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그 시신을 주섬주섬 주워서 수습해서 무덤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큰 일이 있고 나니까 세조랑 그 측근들이 그거죠. 왕이 살아있으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왕을 사약을 내려서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세조는 그걸 되게 망설여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조가 결국은 극단적인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와요. 자, 그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컷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끔찍하고 좀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고 짐작해보고 그려보는 것도 역사를 이해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이 김시습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뒤에 또
단종은 노상군이 된 단종은 어찌 되었는지를 다시 알려드리러 올게요. 오늘도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